한미일 삼각 공조로 북한 괴뢰, 중국을 붕괴시킨 것을 유도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대립해서 협력 파트너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경축사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민변 등 좌파 단체들이 총궐기를 하여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일 프레임을 씌우며 토착외국 프레임을 또 전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러한 반일 프레임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지 국제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과 중국의 지령에 따라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단체가 있죠.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자들인데, 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이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당시 초반 3개월은 북한의 인민군들이 침공을 했지만, 나머지 34개월은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이 연이은 298만 명을 동원해서 침공하였던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지 못했던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배후 물자 공급 기지에서 막대한 양의 보급 물자 및 미군의 지원 병력들이 한반도로 건너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298만 명의 중공군 인민해방군을 보내 수도 서울을 빼앗았던 중국에 대해서는 왜, 무엇 때문에 반중 감정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당의 박영선 의원이 도쿄에 아파트를 사놓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도쿄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을 때 박영선 의원에게 토착 외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일파 후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토착 외구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아버지도 일제시대지만 말단이었으나 그래도 미관 말직이라도 관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딸은 문다혜죠. 조선을 침략한 극우 세력들이 만든 일본의 한 대학을 나왔는데 그것도 무슨 졸업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의 엄마가 되는 김정숙은 문화 수준이 매우 낮고 천박합니다마는 주제넘게 일본식 다도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문재인에게는 토착 외구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수도 서울을 짓밟았던 중국에 대해서는 왜, 무엇 때문에 반중 감정을 가지지 않을까요? 중국산 패널을 수입하고 중국에 굽실대고 있으니 민주당이야말로 토착 짱깨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은 토착 짱깨들을 한국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재명과 문재인 등 대북 송금 세력들을 모두 미국 법정에 세워서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국방비를 2배로 올리고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발을 구매할 것이라는 기사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미사일들은 모두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충돌시켜야만 북한과 중국이 안전하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군이 수집한 공격 좌표를 일본에게 전해주고 일본이 대신해서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사시에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지를 폭격을 해도 후방에 있는 일본에서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을 하게 되면 한국군 미사일 기지를 공격한다고 해서 별다른 효용이 없습니다.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지역이 안전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괴뢰나 중국의 감시, 정찰망으로는 2,500km 밖에서 토마호크로 때리게 되면 어디서 발사되었는지 발사 원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산 미사일을 발사를 해버리니 일본이 발사한 것인지 미군이 발사한 것인지 알 수도 없게 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에는 소형 전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일본 돈으로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하고 미군이 소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해서 컨비네이션으로 발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군은 중국군에 비해서 함정 건조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함정 척수를 메우고자 하면 한국과 일본의 함정까지 총동원해서 연합작전을 벌여야 합니다. 일본 함정들은 원근의 대형 함정들이 많은 반면에 한국은 서해안에서 작전하기 좋은 만지배수량 3,000톤급 함정의 척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의 조선 3사에서 대량으로 함정 건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한국, 일본이 함정들이 순식간에 대량 건조되어 현장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군비 증강을 하다가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고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은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을 해체하여서 북과 중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파트너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체계를 해체시켜서 북한과 중국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혐일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파트너 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말로 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를 우리가 붕괴 내지는 흡수하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통일이 되고 현대자동차가 북한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데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더 싼 자동차가 생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순식간에 전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갤럭시 휴대폰, 지금도 전 세계의 탑 프로덕트인데 북한에서 생산하게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또 한국산인데 베트남에서 만든 베트남산보다 더 저렴한 휴대폰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의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모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모두 망하게 되겠죠. 자, 북한 지역이 열리게 되면 일본의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소니, 메이드 인 코리아 토요타, 메이드 인 코리아 닛산, 메이드 인 코리아 히타치, 메이드 인 코리아 미쯔비시가 생기게 됩니다. 북한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으면 모든 산업은 베트남산보다 더 저렴한 한국산 제품에 밀려서 망하게 되니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일본 기업들이 모두 북한으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한 지역입니다.
자, 일본에는 기업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고 기업 공동화 현상도 출현하게 되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를 모두 한국이 흡수해서 일본을 사실상의 한국의 경제 식민지 내지는 경제 동반자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미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이 무너지는 타이밍에 대통령이 된 것도 어찌 보면 이 나라의 하늘의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이재명이란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수들이 자기가 부르는 노래대로 그 가수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늘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의당의 심상정이라고 하는 그 여인네가 출마를 하고 좌파표를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자 1% 미만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지금 현재 경제가 되살아나고 안보가 되살아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외교 안보에 실력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 안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또 외교부 출신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이런 분들이 비교적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이 매우 부족한 탓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와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운이 너무 좋아. 이 실력이 좋은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 있죠.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이 나라의 명운도 바뀌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이 좋은지 운이 좋은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배 부르고 등 따실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중국이 대만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는 그 이간 공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대만의 TSMC 및 반도체 기업, IT 기업 대부분들은 그 회사의 대표들이 중국의 공산당들과 친인척 관계이고, 대만의 반도체 IT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이 육성시킨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대만 기업들이 일본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반한 감정을 만들어서 한국에게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을 죽이는 공작을 펼쳐왔습니다. 만일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고사하게 되면 전 세계의 반도체 패권을 대만 업체들이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들 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숨어 있으니 세계 반도체 패권을 중국 공산당이 쥐게 되는 것이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미국이 중국에게 패배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앞장 세워서 공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막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깊이 아주 그 내밀한 정황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면 일본의 경제력이 한국으로 빨려들게 되고, 중국 앞에 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나타나게 되니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앞세워서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하려고 해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인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또 외부적으로는 대만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서로 상호간에 충돌시키므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깨뜨리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파트너 관계를 갖겠다고 함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중국과 북한 괴뢰가 군비 증강을 하다가 경제가 폭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최대 수혜국은 바로 대한민국이 됩니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 전역에서 탈중국, 탈일본하는 기업과 베트남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전부 다 우리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끔 모두 다 기업들을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남쪽 지역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올려보내야 되니 남한 지역의 공장들이 풀가동을 하게 되고 주가 역시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등 국내 기업들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모든 재고를 북으로 옮겨 보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북한 지역의 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한에서 많은 물품들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고 북쪽 지역 전체의 도로, 철도, 통신, 기관망 등을 다시 재건설하고 재건하려고 하면 국내 모든 기업들이 총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돌리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급 제품들도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쪽에서 생산된 저렴한 제품들이 남쪽으로 밀려들게 될 것이니 남쪽에서의 물가는 대폭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남쪽에서 만든 부품을 중국으로 보내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가공한 뒤에 미국으로 수출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약 70에서 80%는 미국으로 재수출되었던 것입니다. 통일이 될 경우 남한에서 부품을 만들어 북쪽으로 보내고 북쪽에서 조립해서 원산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북한 지역에도 돈이 생깁니다. 북한 지역에 돈이 생기게 되면 남한의 고급 제품을 사다 쓰게 되고 남북한 안에서 물건과 돈이 왔다 갔다 서로 상호 왕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원산만 근처에 조선소를 만들게 되면 전 세계 선박 수주를 쓸어 담게 될 것인바 남한에서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고 북에서는 중저가 선박을 만들게 되면 중국의 조선업을 완전하게 괴멸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조선업이 괴멸이 되면 중국의 해군력이 덩달아서 괴멸될 것입니다. 압록강, 두만강에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즐비하게 깔리고 KF-21 전투기 수백 대가 배치가 되면 중국은 군비 증강하다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소련이 붕괴된 때와 마찬가지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70년간 북한이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에 배치된 중국의 군대는 전투경찰 수준이지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부대가 아닙니다. 즉 전투를 할 수 있는 병력이나 장비가 거의 부족합니다. 그나마 전차, 장갑차, 전투기 등이 있다 하더라도 구식이며 최신 한국군 장비들이 압록강, 두만강에 배치가 되면 중국은 이를 막아낼 방법이 없게 됩니다. 중국군 역시 만주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권력이 불안정한 시진핑 주석은 만주에 군사력을 늘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유사시 북경으로 훈련한다고 하면서 북경으로 밀고 쳐들어올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 만주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도 없고 강도 높은 훈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남한에 넘기고 한국군이 북중 접경 지역에 배치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꾸 자극을 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대만에 묶어놓고 대만을 폭격해서 반도체 공장을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하면 중국은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 발이 묶인 상태에서 한미연합군이 북으로 밀고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북이나 중국도 모두 알고 있는 전략 전술이 되겠죠. 미국이 대만을 가지고 계속 자극을 하는데 시진핑이 가만히 있게 되면 시진핑 정권 내부에서 불만이 터지게 되고 곧 무너질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군대를 움직이면 모든 것이 돈인데 지금 중국에게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자, 북한이 중국의 은행에 북한에 양성한 해커들을 중국 지역으로 보내서 20억 달러나 지금 훔쳐갔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부들부들 떨 만한 일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북쪽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소방관, 공기업, 건설 노동자, 선생님, 선교사 등 200만 명이 북한으로 지역으로 가서 북쪽 지역을 재건하고 북쪽 주민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지게 되고 청년들이 돈과 일자리가 생기면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자, 북한 괴뢰 도당이 무너지게 되면 북이 가지고 있는 비밀 문서들이 공개될 것이고 민주당, 정의당, 민노총 회원들 약 200만 명은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되겠군요. 이재명과 문재인 일당을 대북 송금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세우고 민주당과 민노총 이러한 테러 단체를 북한이 지원한 테러 단체로 낙인을 찍어서 해산을 시키고 이들의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이와 같은 조직의 회원 명단들을 FBI나 인터폴에 제공하는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김기현 원장님이나 미국을 잘한다고 하는 김성한 외교안보 실장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미국도 아마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자, 지금 김기현 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의 얘기가 국정원 내부에서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시간 때운다고 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기현 원장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김기현 원장만을 비난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기현 원장님 생각하실 것은 그 국정원의 국가정보원장 그 자리가 본인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내가 마지막에 입관할 때 입는 마지막에 내가 입을 수의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 괴뢰의 통전부가 대한민국의 이들의 그 지부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런 그 평양의 지령을 받고 또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깨지도록 이렇게 지금 아주 악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작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 체계를 깨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민노총, 경기 동부연합 이런 자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마음에 안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공산당 공산주의의 악령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곧 지옥의 불덩이로 떨어지기 직전이다 보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와해되고 있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죠. 이럴 때 국가정보기관에서는 이들을 국가보안법 의거해서 발본색원한 정도가 아니라 다 태워서 잿가루를 만들어 없애버려야 됩니다. 김경원 원장님, 이제 한번 멋있게 작업을 완성해 보시죠. 그리고 대통령과 독대하는 그런 보고의 자리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